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최은경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지관 3대 실천 전략에 따른 2021년 핵심 성과를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새롭게 진행한 부분도 있고 기존 사업을 보완-보강하여 진행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내용과 성과의 크기를 떠나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 주민과 복지관이 함께 만든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럼 2021년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모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략 하나, 사람 중심 실천이 있는 복지관입니다.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람 중심 실천과 원페이지 설명 컨설팅입니다. 올해도 복지관은 사람 중심 실천 개념을 기반으로 여러 일을 진행했는데요. 당사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고 꿈을 그리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인으로서 함께했습니다. 과정에서 사람 중심 회의, 원페이지 설명서 등을 작성해 개인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가족의 소감은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 실천과 대회에서는 PCP 활동으로 삶의 균형 찾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현장 동료들과도 실천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미래지향적 직무개발 시도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용, 근무,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 고용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인해 더 촉발되었는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 복지관은 빅데이터 라벨러, 소프트웨어 테스터, 음원 사이트, 노래 싱크 직무 등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비대면 직무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또 사업체 개발과 직무 제환을 컨설팅으로 대규모 체계로 가능할 수 있도록 다졌습니다. 세 번째는 일배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과 진로 설계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해 복지관은 지역 내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한 현장 실습을 위해 사업체, 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고용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환기 진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설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집중 가정치료 컨설팅입니다. 복지관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대기종결 이용자와 관심 있는 이용자 보호자에게 맞춤형 재활 운동관리, 또 대기자 종결자 컨설팅, 비대면 컨설팅 등을 진행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사자 중심의 수중재활 운동입니다. 팬데믹 상황과 방역 수칙을 고려해 장애 유형별 당사자 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으로 약해진 체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수중 운동도 진행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독립적 권익 공호 실천입니다. 교육권, 건강권, 소비자 권익 침해에 따른 경제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펼쳤는데요. 특히 CRPS 증후군 당사자 가족이 공적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옹호도 수행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성장애인 느슨한 모임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사람 잊지 않으며 당사자 중심의 개별화 욕구와 권리 기반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꾸준히 관계를 주선하며 만나왔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서로 언니 동생이라 편히 부르며 애정하는 이웃관계, 일상에서 행복과 어려움을 나누는 든든한 관계로 세워졌습니다. 여덟 번째는 PCDS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사회 의료기관인 강동경희대 학교 병원과 협약을 통해 당사자의 일상 공간을 활용해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체계의 모니터링으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장애인 복지관 당사자, 병원의 협업체계를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현해 갈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올라서울 재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매트릭스 중 보건 영역에 초점을 두고 건강증진, 2차 질환 예방, 의료활동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당사자 개별 맞춤 지원으로 건강을 예방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관은 올라서울 소위원회와 강동구 CBR 협의체를 통해서 당사자 사례 논의와 재활 서비스, 보조기기를 연계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 중심의 실천이 있는 복지관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복지관 전략입니다. 첫
첫 번째는 노년기 전환 건강증진 컨설팅입니다. 지역사회 내 보호작업장, 그룹홈 등 중고령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했는데요. 정확한 신체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관리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건강관리 지원으로 나아가 기능성 질환, 대사성 질환 등 2차 질병을 예방하는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5월 어버이날과 12월 연말을 맞이해 복지관 근처 노인복지관과 양로원 어르신에게 꽃바구니를 전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인데요. 봉사활동의 주체가 된 것은 물론 거리두기 시대 속 정서적인 교류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세 번째는 생활복지 운동입니다. 가족 애정, 이웃 인정을 살리는 생활복지 운동은 올해는 반려식물 나눔 활동, 우리 동네 그림 전시회 등으로 지역사회 이웃관계가 더 생동하고 인정이 흐르는 바탕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여러 단체, 기관과의 연대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도 의미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식 개선 사업 액트입니다. 당국대학교 산학협력단 MOU를 시작으로 사회복지학과 전공생 5명이 주도로 참여해 장애인의 그림책 털씨 친구야 어디 가니?를 제작했고요. 이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제작된 그림책으로 작은 도서관 아이들과 장애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또 올해 열린 장애인의 퀴즈쇼 온라인 행사 진행과 찾아가는 장애인의 교육도 진행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장애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복지관에 관한 4가지 핵심 성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글로컬리제이션을 실행하는 복지관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감각 통합 자격 프로그램 카시 모듈 1, 2, 3 개최입니다. 복지관은 클라시 단체를 통해 올해부터 새롭게 카시 자격 프로그램을 개최했는데요. 이는 국제 표준인 아이레스 감각 통합 교육의 국제연합 지침에 부합하여 열렸습니다. 모듈 1, 2는 클라시 사이트 온라인 교육으로, 모듈 3은 실시간 비대면 원격 교육 방식으로 진행해 복지관 전문 요원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 국제보건 NGO인 메디피스와 함께한 한국 베트남 기초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비대면 원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 꽝찌성 마을 단위 보건 인력에게 복지관의 음악치료와 심리운동을 2회에 걸쳐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 꽝찌성은 장애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할 모형을 우리나라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모델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복지관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여정, 바로 지속 성장을 위한 플러스 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이슈인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복지관은 올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를 활용해 메타버스를 주제로 직원 교육을 열었고, 장애인의 퀴즈쇼 이응 골든벨의 사전 모임은 게더타운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경험한 즐거움을 취업 장애인과 나누고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과 프로그램도 시도했으며 그 실천 사례를 다른 기관 실무자들과도 교육으로 공유했습니다. 오늘 아바타로 보는 메타버스 그리고 어쩌면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장애인의 퀴즈쇼 이응 골든벨 행사에도 구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내 사전 퀴즈쇼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직원들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아바타로 만났던 즐거움을 취업자들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강점 기반 조직 문화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직원의 내적 성장을 통해 역량 강화와 강점 기반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고,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해 중간관리자 워크숍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다영역 협업 활동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복지관 직원들로 구성된 올라서울 소위원회, PCP 실천위원회, 인권 및 건의공모위원회도 자체 스터디를 통해 역량 강화는 물론 직원 간 연결성도 강화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로 지정을 받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복지와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서비스 기반의 환경 구축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더욱 향상된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2년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직원과 이용자의 의견을 모으고 선정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40주년 슬로건은 바로 새로운 일상 포텐을 열다입니다. 슬로건 아래에 진행할 뜻있는 일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2021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함께한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 시도하고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모두의 건강과 행복도 기원합니다. 내년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통의 삶 실현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